여러분께서 올려주시는 동안 사전에 받은 종목을 하나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아주 괜찮은 회복세를 보여줬던 첨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첨보 같은 경우에는 6623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되겠고요. 이분은 손실이 너무 많이 나세요. 오늘 이렇게 회복을 했지만 옛날에 그 첨보가 아니거든요. 22만 8천 원에 22%를 담고 계시는데 거의 한 50% 그 가까운 손실을 좀 보고 계십니다. 그것도 이제 오늘 이 정도 회복을 해서 50%의 손실인 거잖아요. 한때는 2차 전지의 대장주였던 첨보가 조금 올 내내 2년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네. 시청자님은 올해 초에 매수를 하셨어요. 초에 좀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방송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나도 2차 전지나 첨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한번 급락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손실을 키워나갔던 상황이에요. 이제 최근에 조금씩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건지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한지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첨보 그래도 10만 원 깼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자, 우선 김영일 전문가부터 키워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보 키워드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이제는 바닥이다입니다. 이제는 바닥이다인데 이제 물음표예요. 그러네. 물음표. 최병호 전문가는요? 네, 전해질 대표 기업이다. 네, 자 본질적인 해석이군요.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첨보가 이제 많이 하락을 했었던 부분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대했었던 첨보의 모습들은 결국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캐파가 커져 나가면서 이제 수익성을 좀 끌어올려 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었는데 결국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지를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더니 오늘 갑자기 이제 수급이 확 밀어 올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라는 그런 인식이 시장에서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아직까지 우려감이 있기는 하거든요. 4분기 실적이 이번에 영업이익이 한 1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이제 이 90%가 떨어지는 그런 이제 영업이익이 나타나는 심각하네요, 거거든요. 심각해. 그래서 네. 상당히 지금 현재 실적 자체는 지금 당장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넘어가면서부터 신규 라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뤄왔었던 공장들이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캐파가 다시 한번 이제 커져 나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워낙에 첨보가 또 문제가 되었었던 부분이 판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뭐 고깃집이나 이런 걸 하면 이제 뭐 되게 단가가 싼 고기, 그 다음에 비싸게 팔아야죠. 비싼 단가의 고기, 네. 그럼 또 이제 남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싼 거 10개 팔아봤자 비싼 거 한 개 파는 게 많이 남는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첨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전해질이라는 이런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크지 않은 쪽에 대한 이러한 사업이다 보니까는 결국 원재료 값이 비싸지게 되면서 네. 판가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그대로 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었던 부분이 문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 약간의 이 고가라고 볼 수 있는 리튬염을 사용하지 않고 조금 더 저렴한 원재료를 또 사용을 하면서 원가도 많이 이제 절감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첨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이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하게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이 96,000원대 정말 많이 떨어졌죠. 고점 대비해서 36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정말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은 분명히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수급 또한 어느 정도 이제 밀어 올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닥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캐파가 다시 커질 거고 수익성도 개선이 될 거고, 이러한 기대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의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났으니까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면 첨보는 분명하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는 첨보가 더 이상 매력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기업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첨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바닥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최병우 전문가께서는 전해질 대표 기업이죠. 그래서 첨보인데 어떤 부분을 좀 자세히 볼까요? 네, 이제 우리가 전해질은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해질 돌아갈 들어가거든요. 수 있게끔 만드는 물질이죠. 전해질 들어갔는데 거기에 전해질이 이제 리튬을 이동하면서 맞아요. 액체잖아요. 네. 액체라서 고온과 저온의 역할이 이제 있어요. 이제 저온에 만약 겨울처럼 추우면
액체가 추우면 이게 얼잖아요, 잘. 그렇죠.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방전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배터리는 저온에 약하고 또 고온에도 약하거든요. 그래서 고온에하고 저온 이걸 잘 전해질을 잘 만들어야 염으로. 그래서 그 전해질을 뭐 P, F, D 뭐 이런 전해질을 첨가를 해요. 그 네. 특수 이제 첨가제를 회사가 고온과 저온에 안정적으로 가동하게 해서 이제 수명을 연장시킨다든지 안정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그 전체적으로 안정성, 즉 뭐 불도 안 나게 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쪽에 이 전해질 쪽에 하는 첨가제 쪽으로 이 첨보가 압도적으로 뭐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제 첨가제 쪽에 아마 1등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이제 설명 다 해주셨듯이 내년에 뭐 공장이 이제 가동돼서 실적은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좋아집니다. 네. 공장을 건설하면 당연히 거기서 이제 수율 과정 거쳐서 그다음에 정상화 제품이 나오면 매출이 늘어나잖아요. 이익도 늘어나고. 네. 그럼 미래가 정해져 있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주가만 보면 많이 빠진 거 올라갔고 이런 것보다도 이제 그 주가에 이제 과거의 주가가 언제까지의 공장 증설까지 주가가 선반영이 됐는지 그것만 파악하면 되는 것이고 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은 한 2천억 정도 내외, 1,900억, 2천억 정도 되는데 이 5년 뭐 2, 4, 5, 3년 뒤에 2026년 1조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공장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면 그럼 2천억에서 1조니까 5배 정도 늘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 그러면 매출이 늘기 때문에 이익은 당연히 느는 거죠. 아무리 이제 단가 낮아더라도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가 일단은 보장된 기업이고 우리가 이제 전기차 관련된 소재 쪽에 매출의 구성이 비용 구성과 같아요. 이제 성장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나올 때 먼저 가장 많은 비용의 40%인 양극재가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해질하고 분리막 이쪽에 한 15%, 10% 내야 되니까 낮아지죠. 예. 요게 이제 분리막 전해질 비슷한 시기에 이제 좋아지고 그다음에 가장 좀 동박이 주고 순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실적이 이런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분리막도 내년에 전해질도 내년에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증가되는 거예요. 이제 공장도 이제 본격 가동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오히려 모멘텀은 양극재의 감익이 양극재 계속 이게 줄어드는 감익이지만 이런 거 높아지는 거죠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세가 양극재 쪽에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해질, 분리막, 그 이후에 동박 이런 식으로 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과정이고 주가는 그래서 보고 전체적으로 첨보라는 주가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2조 정도 되나요? 1조 2천억밖에 안 되죠. 1조 2천억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의 미래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 400억, 그 이후에 한 1,000억 정도 8, 900억 된다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 보면 양극재 영업이익과 비교한다면 이게 25년도 800억 정도 나온다 하도록 이거 4조 정도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양극재는 80배, 2025년도 영업이익의 80배, 60배는 기본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전해질하고 양극재하고 과연 어디가 뭐 수익률 좋을까 하면 비슷한데, 양극재는 경기를 많이 타요, 화학이라서. 네. 물론 이것도 화학이기 때문에 전부도 전해 화학이에요. 네. 그래서 경기를 많이 타고 업황이 등락을 많이 타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비슷한 밸류보다 조금 더 낮게 지더라도 비슷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아직 싼 주가다 이렇게 봐야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첨보가 주가가 뭐 30만 원대에서 지금 10만 원도 깼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네. 많이 내려와 있고 바닥이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여러모로 내년부터는 약간의 잔밋빛 전망이 비춰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떨어진 만큼 이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하향 조정의 폭도 굉장히 커요. 30만 원대에서 막 13만 원까지 내려 잡으니까 이게 상승이 어느 정도 지금 제한이 좀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뭐 지금 당장은 힘드니까
지금 당장 힘든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4분기 실적이 많이 안 나왔잖아요. 네. 안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2021년에 첨보가 펄을 약 한 50배 정도까지 받았었어요. 그만큼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던 기업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중국향 매출이 좀 이제 비중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첨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는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게 이제 내년부터라고 이제 시작이 될 거다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 다시 한번 이제 뭐 북미향 이러한 이제 어느 정도 이 매출이 좀 끌어올려지면서 캐파도 좀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또 새롭게 IRA 세부 사항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첨보가 다시 한번 성과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지금 이번에 이제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줄하향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실적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더 나빠질 것은 없다 정도로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첨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증권가 리포트를 봤을 때 네. 많이 이제 목표가가 줄하향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이제 첨보가 안 좋은 것들을 다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이제 좋아질 것들에 대해서 검증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구나. 다만 검증을 해줘야 되는 시기에 있어서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고, 뭐 원재료도 낮추고 원재료 단가도 낮추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미 있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좋은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첨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이제 첨보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 긍정적인 수급은 분명하게 들어가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까지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매수까지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지금 현재 첨보를 조금 이제 길게 보게 되면 그런 쪽으로 첨보 같은 경우에도 아마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워낙에 2차전지 쪽에서 정말 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던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 윗구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너무 높게 보기보다는 저는 한 14만 원 정도를 일단 설정을 하고, 2차 목표가는 약 한 16만 원대에서 이제 17만 원 정도대로 이제 설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 낮춰질 때마다, 단가가 낮춰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가지고 일단 한 1차 목표가에서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을 때 비중을 한 차례 조금 덜어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물론 첨보가 지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단번에 이 매물 구간을 다 뚫어주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소화해 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결국 한 차례 이제 추가 매수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목표가에 도달을 했을 때 비중을 조금 이제 덜고 향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저는 이제 미국의 모멘텀 쪽으로 좀 더 포인트를 맞춰서 궁금한데, 이제 하루 이틀 전쯤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거 관련해 가지고 세부 규정이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솔브레인 홀딩스, 첨보, 엔캠 막 요 정도가 전해질 정도로 잡아놓고 있는데, 이 종목들 시세 연속성이 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이 세 종목 중에서 만약에 전문가님이라면 탑픽을 첨보로 잡으실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당연히 첨보를 잡죠. 그리고 IRA 수에 맞고요. 네. 이제 중국 관련된 구경견 관련된 그래서 그 나라 관련된 나라에서 채굴 한 걸 가공하더라도 네. 다 되기 때문에 이 첨보에 있는 전해질은 핵심 강물에 속거 다 포함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당연히 이제 첨보나 엔캠이나 더 수혜고, 특히 뭐 엔캠 같은 것도 엔캠은 이제 순수 이제 우리가 범용 제품 이러잖아요. 네. 전해질 범용 제품을 주로 엔컴이 하는 거고. 범용. 그러면 나중에 톤수 생산 통수는 훨씬 더 많아요, 여기 첨보보다는. 네. 근데 범용에 의한 첨보는 이제 첨가제를 이제 한 5% 정도 첨가한다든지 전해질에, 그래서 훨씬 더 고부가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증명되는 게 우리가 이제 항상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재무제표를 이렇게 분석할 때 보면서 재무제표를 읽고, 우리 투자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비용의 측면에서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 자체도 뭐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비용이지만 돈은 현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걸 해서 이제 수익성에 이제 그런 것도 영업이 감안했는데, 이건 영업이익률을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내가 장사해서 얼마나 마진이 남는지 그런 거거든요. 첨보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22년도가 정상적으로 나왔을 때니까 22년도 영업이익률이 17.2고요. 그전에도 거의 20%, 19%, 18%, 17%죠. 그런데 엔캠은
이제 뭐 늘어나지만 엔캠 영업이율이 14%가 최고 9% 마이너스 3%, 작년에 3%였고요. 그다음에 양극재와 비교하면 양극재 같은 에코프로 BM이다. 그럼 에코프로 BM은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뭐 6%, 7%, 그 대략 7%입니다. 7% 내외. 그러면 첨보보다 훨씬 더 이익률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 첨보라는 건 첨가제를 넣기 때문에 고부가가치로 전해질 아주 좀 잘 만들어서 결국은 뭐 수명도 늘어나고 수명도 안정적이고 고온과 저온의 안정적으로 전해질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고체 전해제자가 전해질 없어지지 않는 한 고수익성은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요. 안정적으로. 그래서 회사로 운영을 특히 더 잘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작년에 뭐 첨보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2022년도 3,289억인데 영업이익이 565억이에요. 그 다음에 엔캠은 5천억이나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매출이 훨씬 더 많은데 이익은 154억입니다. 물론 이제 정설에 대한 여러 가지 있지만 수익성의 구조를 보면 첨보가 훨씬 나은 거죠. 그리고 첨보라는 것은 결국은 기존의 주가도 이렇게 보면 이제 엔캠은 21년도 가장 좋을 때 상장해서 이미 여기에 다 반영된 상태에서 주가가 빠져도 덜 빠졌어요. 완전 덜 빠졌지만 그리고 시가총액 비슷해 조금 더 높아요. 그런데 첨보는 주식이 이렇게 많이 빠진 거죠. 빠졌으면 고점 이게 정상가격이라 실제로 수익성을 보면 프리미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제 한 9만 원까지 빠졌었기 때문에 이거 한 70% 정도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60, 70% 빠져서 이 고점은 당연히 회복한다. 36만 7천 원 돌파한다. 왜냐하면 그 근거라는 것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첨보는 22년도 영업이익 565억이에요. 그럼 이게 565억을 영업이익 돌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앞으로. 네. 그런데 당연히 25년도 890억 돌파를 하고도 26년도 되면 매출이 더 급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22년 최고가의 영업이익에 이거 2배 이상은 늘어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당연히 37만 원 돌파해야 되는 거죠. 37만 원 돌파해도 지금 보시면 1조 2천억이에요. 그러면 37만에서 거의 한 3조 대 갔으니까 지금도 당연히 길게 25년도까지 본다면 당연히 3조 정도는 가야 되는 적정 주가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매출이 한 영업이 1,500억 정도까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10배만 가도 1조 5천이네. 지금 정도인데 네. 30배는 봐야 되기 때문에 4조 5천억. 그러면 지금보다도 한 3배 정도 간다면 4.9점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십니까? 저는 매수가는 매수가이라 지금 갖고 있으니까 네. 우리 주식을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진단하다 보면 정말 신기한 게 네. 진단하는 사람들의 매수가가 다 손절가예요. 기가 막혀 손절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면 그 목표가가 본인 상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게 목표가를 보면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면 요게 밑에 분개됐으니까 22만 5천 정도예요. 기본적으로. 매물이 22만 5천 정도 파란색 막대 매물이 많거든요. 네. 그럼 거기가 저항선이니까 22만 5천 원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신 가격이 그 근처에 22만 8천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여기서 사야 되지 않을 때 산 거예요. 왜냐하면 36만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23만 오면 13만 빠졌으니까 이거 한 30, 40% 빠졌네? 그러면 이 성장주들은 고점에서 빠지면 만약에 실적이 계속 나오면 괜찮은데 그냥 단순히 계산해도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냥 대중들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고점에서 절반은 빠져요. 중소형주 무조건. 어떤 주식이든지. 그러면 36만이니까 결국은 고점 절반이라면 계산하면 50%면 17만이네요. 그럼 그 이하에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갖고 있으면 제가 목표가 23만 원 드릴 건데 네. 23만이면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23만이고요. 그래도 손절가 본인 산 단가네. 다행이네. 그죠? 그래서 다행이네. 손절가는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내려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찰나에 사버리는 사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오늘 이 첨보와 관련해서 이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셨는데요. 또 윤기숙님께서는 첨보금 추가 매수 해야겠군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도 손절가 부근에서 사셨어요.
자, 어쨌든 간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보유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우선은 김영일 전문가 먼저 해주셨는데 목표가 14만 원, 그리고 손절가 10만 5천 원, 바닥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좀 많이 해주셨고요. 최병훈 전문가 역시 기술적인 분석도 해주시면서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도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전해진 대표 기업으로서 보유 의견, 그리고 목표가 23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했습니다.